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대리TV의 쩐대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힘들고 지친 하루였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힘든 하루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공매도를 소위 말하는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 150 지수에 편입된 종목들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피해가 많이 갈 것이냐 라는 식의 어떤 매스컴을 통한 발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순차적으로 외국인의 소위 말하는 수급을 위해서 공매도가 일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시장에서는 정말 힘든 하루였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의 악재로서 작용하지 않으려면 꽤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대차잔고를 그동안에 누적으로 좀 쌓아져 왔었던 최근에 대차잔고가 결론적으로 공매도의 선행지표라고 가정한다면 그 대차잔고를 통한 공매도가 어느정도 소화가 되어야만 시장에서 좀 반등이 나오면서 아주 고점이었던 그리고 공매도의 타깃이었던 종목들이 많이 시장에서 좀 두드려 맞고 그리고 나서 지수가 좀 눌린 이후에 다시금 반등이 나오지 않겠냐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 모멘텀이 과연 언제 지수를 들어 올릴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들 중에 이 공매도의 타깃이어서 많이 눌렸던 종목들이라면,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께서 신용으로 매수하신 분들이 있다면 담보 비율을 140%를 반드시 맞추셔야 되고, 그리고 이 최근의 기조로 봤을 때 신용이라든지 미수로 사용하시는 것들은 반드시 하지 않는 방향으로 단기적으로라도요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어찌됐건 여러분들 뿐만 아닙니다. 지금 오늘 시가총액 여러분들 보세요. 거래소 시가총액 종목 19개 중에서 물론 거래소는 그나마 상승을 좀 했어요. 하지만 이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지 않습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더 내려가면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게 바이오 종목들이 사실 시총 상위에 지금 랭킹이 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죠? 또 뭐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케미칼도 그렇고요.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오늘 특히 고가로 좀 추세를 상승으로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 신풍제약도 엄청나게 오늘 밀렸고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많이 밀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요. 코스닥은 더합니다. 코스닥은 지금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 중에서 불과 4종목 빼고 다 밀렸어요. 헬스케어, 제약에 그죠? HLB, 알테오젠, 제넥신, 휴젤, 시젠, ST팜은 상승을 좀 했고요. 엄청나게 밀렸기 때문에 오늘 그냥 다 같이 한 배 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시장이 오늘 안 좋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힘드시겠습니다만 리스크 해지하시면서 좀 기다리는 움직임을 좀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반등은 오기 때문에. 자, 코스닥이 오늘 무려 2.2% 빠졌습니다. 엄청난 음봉이었고요. 벌써 5일째 하락이고, 코스닥이 2019년 이후에 6일 연속 하락하면서 음봉 나온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보세요. 한번 이거 치우고 내가 봐볼게요. 지금 5일째죠. 여기도 보면 5일 빠졌습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이렇게요. 여기도 음봉 4개였고요. 여기도 보면 음봉이, 여기가 이때가 지금 하나, 둘 보시면 하락으로 내리빠진 게 둘, 셋, 넷, 다섯, 거의 5일, 그죠? 한 이 정도, 이때 빼고는 아마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9년까지 다 포함해서 5일 연속 하락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때도 많이 빠진 것 같지만 5일 연속은 아니었어요. 6일 연속은 아니었습니다. 5일이었어요. 보시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반드시 한 번에 이런 반등은 나왔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하락에서도 양봉이 나왔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양봉이 나왔고, 내일까지 빠지면 6일 연속 빠지는 거고요. 그건 2019년 이후에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밖에.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5월 6일 정도에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여러분 한번 세보십시오. 2019년 이후에 코스닥이 6일 이상 빠진 게 있는지 한번 보시면 제가 드리는 말씀에 공감하실 겁니다. 6일 이상 빠진 경우는 없었습니다. 한 번밖에는. 자, 그러면 이제 5일 빠졌단 말입니다. 그 하락폭도 굉장히 셌어요. 내일까지 빠진다 가정하고 이제 5월 6일 정도부터는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에 속해 있는 세 종목을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코스닥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코스피에 포함되어 있는 바이오사이언스와 케미컬 디스커버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은 답답한데요.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3100포인트 정도는 지켜줬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 200지수에 있는 종목들, 물론 공매도 타깃이었습니다만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20개에서 꽤 많은 종목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했습니다. 바이오 종목들 위주로 많이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가놀이 하던 종목들 위주로 많이 밀렸다라고 하면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60일평선까지도 한번 밀고 나가면서 거진 3100포인트까지 밀고 나갈지 그 부분 한번 관전 포인트로 지켜보시면서 내일 시장을 맞이해야 될 거라 생각이 좀 들고요. 종목으로 좀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오늘 흐름 괜찮았다고 뭐 말씀드려도 되겠죠. 1.64% 밖에 안 빠졌고, 얘는 현재 지금 공매도의 가능 종목이 아닙니다. 바이오사이언스는요. 바이오사이언스는 아니기 때문에 오늘 대차도 그죠? 공매도도 없었다라고 보셔도 맞습니다. 바이오사이언스는. 그래서 특별하게 많은 어떤 하락이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상으로 봐도 오늘 뭐 도지형이고 큰 흐름에 있어서 11선 밑으로 조금 눌린 게 아쉽긴 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 나온 도지형은 상승으로 추세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팁입니다. 상승하는 추세에서 나오는 이런 양봉 도지, 이런 십자 도지에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상승하고자 하는 흐름과 하락하고자 하는 흐름이 이퀄이다. 그래서 상승 추세에서 양봉을 쭉쭉 밀면서 올라가다가 그렇게 도지가 뜨면 하락할 수 있는 흐름의 가능성이 좀 높고, 반대로 하락 추세에 있어 도지가 나오면 상승과 하락의 힘이 균형이 맞춰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상승으로 갈 수 있을지 하락으로 갈 수 있을지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보면 하락 추세에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11천 약간 밑으로 깨졌기 때문에 추세는 깨졌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이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에 두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순매수의 흐름을 보면 오늘 외국인이 22억 순매수했습니다. 기관도 기금이 오늘 살짝 매도했지만 그동안 매수한 게 꽤 금액이 커요. 그렇다고 하면 바이오사이언스는 아직 추세가 완전히 틀어졌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지켜볼 만한 여지 있다.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의 단일가도 0.67% 무려 상승했습니다.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바이오사이언스 가진 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리스크만 해지하시는 게 좋겠다. 흐름은 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자, 그리고 케미칼 말씀을 드리면 오늘 케미칼은 공매도 가능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차잔고를 봐도 대차잔고 좀 많이 늘어났죠. 20만주 정도 수준에서 현재 26만주까지 늘었고요. 공매도도 오늘 거래량의 약 10%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공매도 수량이 13만주 정도, 죄송합니다, 13,000주 정도, 그죠? 그렇게 좀 차지를 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뭐 조금은 어쨌든 케미칼의 주가에 영향을 미쳤죠. 보시는 것처럼
4.32% 빠졌고요. 살짝 비껴나 보면 장기 이평선인 300이평선을 깼습니다. 오늘 보시는 것처럼 정말 300이평선을 깰 정도로 공매도의 이슈가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과매도권에 지금 거의 진입한 상태고, 꽤 많은 종목들이 반면에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공매도에 대한 이 이슈가 분명히 잦아들 것이거든요. 대차잔고에 대한 부분들을 소화하게 되면 잦아들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론 좀 힘든 흐름으로 음봉을 좀 맞았지만 이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목요일 정도라면 흐름을 좀 바꿔준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기대를 좀 해보고요. 어쨌든 오늘 그런 흐름에서 사모펀드만 좀 매도를 했고, 외인들 매도했고, 기금 매도했고요. 공매도에 분명히 영향이 좀 있었다라고 좀 보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매도 영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SK케미칼의 그 거래원입니다. 매수 상위, 순매수 상위는요, 미래에셋이었고 삼성증권이었고 키움이었고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매도 회원사 순위에서 CS가 있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죠. 이 CS증권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공매도 창구로 좀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투자하실 때 케미칼 가지고 계신 분들은 CS증권에서 매도가 나온다라고 하면 오늘도 공매도의 영향이 계속 있겠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오늘도 좋지 않겠구나, 계속 공매도를 통한 매도가 나오겠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찌됐건 이 공매도에 있어서 상당 부분 영향을 줄 수 있구나, 내일도 거래원에 CS가 있는지 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요, 그 부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좀 종목마다 조금 달라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시즌 같은 경우는 JP모건에서 매도가 나오면서 공매도를 그 창구로 많이 좀 친 것 같거든요. 그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주가론 지금 이 정도까지 빠지고, 만약에 이 지난번에 한 24만원 정도 라인까지도 깨버리면 정말 이거는 저점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첫날이라서, 그리고 5월 첫날이자 공매도 첫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았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오늘 선물은 장 막판에 매수세가 좀 들어가면서 개인은 매도하고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수로 좀 전환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한다면 조금 한번 좀 더 지켜보면서 저는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흐름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는 좀 보고 있거든요. 보시면 오늘 어쨌든 선물은 외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좀 집중해서 본다면 뭐 흐름 자체가 조금 반전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뭐 한 목요일 정도 되면.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케미칼 어쨌든 오늘 공매도로 밀렸고, 그것 때문에 빠진 게 맞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CS 창구로 공매도가 집중이 좀 됐다. 내일도 CS 창구가 거래원에서 순매도 상위인지 보면서 오늘도 공매도로 인한 눌림이 나오는구나 라는 파악을 하시면서 장중에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디스커버리도 말씀을 드리면, 뭐 디스커버리가 자체는 사실은 충분히 조정받으면서 지금 더 빠질 만한 흐름을 가져가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 디스커버리도 타깃이 됐던 부분이 있고요. 3.28% 빠졌습니다. 보면 이 공매도에 있어서는 얘는 CS증권 얘도 마찬가지로 CS를 통해서 좀 나온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보시면 대차잔고가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어요. 오늘 특히 43만 주 정도, 그리고 공매도 수량도 2만 주 정도, 거래량이 19% 정도가 공매도를 통해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한 10%, 어찌 보면 조금 더 타겟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등락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빠졌고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
다른 종목들과 비슷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장중에 이 CS를 통한 매도가 진행된다면 어느 정도 그 공매도에 대한 이슈에서 벗어나긴 쉽지는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또 미래에셋 또 이렇게 매도 치는 것을 보면 미래에셋 창구로 또 공매도가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외국계 자금들은 요쪽으로, 미래에셋은 뭐 매도 자금도 있을 것이고 공매도에 대한 자금도 포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순매수를 보면 오늘 기관이 뭐 7천만원 정도, 어쨌든 기관은 사실은 오늘 거의 결론적으로는 순매수로 돌아섰고, 외국인이 14억인 것을 보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에서 정정을 하자면 미래에셋보다는 CS를 통한 외국인의 공매도 자금이 들어오면서 그 공매도로 인한 주가의 밀림 현상이 있었다, 이렇게 정도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에서는 0.18% 살짝 상승을 좀 해줬고요. 다만 역시 마찬가지 뭐 디스커버리 케미컬 바이오사이언스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종목들이 이 공매도 가능한 종목들 위주로 많이 밀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내일까지도 지속될 가능성이 좀 있고, 하지만 이내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5월 6일 정도 코스닥부터 시작해서 조금 흐름을 좀 반등을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정말 예측이기 때문에 이러다가 정말 세게 반등할 수도 있고요, 반면에 이러다가 쭉 밀어버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특히 신용으로 좀 사신 분들의 경우에는 140%에 대한 비중을 맞추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시장이 이럴 때일수록 현금 비중을 좀 늘려서 반등할 타이밍이 왔을 때 들어가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전략도, 보유하고 계신 비중을 좀 줄이면서 현금을 좀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어쨌든 좀 사정이 있어서 영상을 하나 시즌코 올리고 이 SK 관련된 종목들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서 지금 영상을 좀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조금 늦게 올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히려 힘이 되어야 될 때 조금 더 일찍 올려드렸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조금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시장 자체를 예측하는 것은 그 기관 외인 뭐 슈퍼개미 분들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과연 돌아갈 수 있을지 한번 자금의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내일도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예정이고요. 어쨌든 오늘 고생 정말 많으셨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나만 더 드리면,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이 유한타증권 스마트 계좌 개설을 통해서 꼭 유한타증권과 이 쩐대리 계좌 개설 제휴 콘텐츠 등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앱스토어에서 이렇게 유한타 스마트 검색해 주셔가지고요, 계좌 개설 부탁드리겠고, 개설 확인해서 계좌 개설 터치해 주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계좌 유차 정보 등록하기 클릭해 주시고 확인 눌러 주시면 제휴 콘텐츠 등록이 되거든요. 제휴 콘텐츠 쩐대리 검색해 주셔서 최종 등록 완료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달 중으로 아마 HTS 그 전용 화면이 좀 공유가 될 예정이고요, 추후에 모바일로도 연동되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뭐 개설하시는 것 자체는 돈이 전혀 드는 건 아니니까 조금 바쁘시겠지만 짬 내셔가지고 계좌 개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내일 시장에 대해서 뭐 조금 더 밀릴 거는 같습니다. 더군다나 5월 5일 어린이날 앞두고 나서 휴일 리스크도 있고요. 하지만 내일 시장만 잘 버티면 5월 6일부터는 코스닥부터 해서 저는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고 있고, 내일 장 막판에 좀 아래꼬리 달면서 지수가 좀 상승해주는 그런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두 좀 힘내시고 내일 시장 같이 한번 이겨내 보시죠. 네, 감사합니다.